대통령실에서는요, 국감 출석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니까 김 실장의 출석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또 거리를 뒀습니다. 김 실장 개인도 국회가 합의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하지만 여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요, 김 실장을 이번 국감에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요, 이번 인사가 국감과 무관하다면서도 김현지 실장이 아니라 이번 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긴 이 신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곧이어 한국경제는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는 일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김 실장을 국감에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상혁 부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도한 좀 해석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자 이렇게 합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뭐 그런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죠. 오로지 이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번 인사 이동으로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직급상으로는 같은 급의 수평 이동이긴 합니다만 이 총무비서관에서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일 부속실장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서 정권 실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무비서관이란 자리가 대통령실 예산이나 인사 등 행정 정반을 총괄해 왔다면은 제1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수행 그리고 뭐 대외 접촉 일정 등을 총괄을 하면서 대통령의 공개 비공개 회담에 배석하게 됩니다. 장관과 핵심 참모들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또 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맡음으로써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핵심 보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도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 대통령실 실세 중 실세로 꼽히면서 이 모든 것은 뭐 김현지로 통한다라는 의미로 만사 현통이다라는 이런 별칭까지 얻었던 김 실장이 이 대통령 최근거리 보좌의 이 핵심 보직을 맡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김현지 실장의 빈자리죠. 신임 총무비서관에는요, 이 영부인을 보좌하던 윤기천 이 부속실장이 이동했습니다. 당초 1 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이제 투톱 체제가 된 거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상 이들끼리 자리를 주고받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실장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됐는데 윤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로 성남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공석이 된 이 부속실장은 당분간 비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 부속실장에서 대변인으로 보직을 옮긴 김남준 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대변인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의 입으로 꼽혀온 최측근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대통령실이 결국 성남라인 실세 3명을 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회전문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시절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을 맡았던 김남준 대변인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이죠. 바로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진작부터 이제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 이러면서 10월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 김현지 비서관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여당은 그걸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리가
바뀜으로 해서 김현지 이제 실장이 되겠죠. 김 실장 같은 경우는 국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해졌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이번 인사가 결국 국정감사에 김현지 실장을 내보내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 인사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죠. 뭐 이번 인사가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출석 문제 때문에 한 인사는 아닙니다. 이미 6월 3일 날 대선이 6월 4일부터 임기 시작한 이후에 과정에서 이 비서실의 일부 개편은 쭉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뭐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실 조직 역시 비상체계에서 급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상황실장 교체도 있었고요. 추가적인 인사 수석 임명도 있고 수석실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임명해 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결된 상태에서 4개월 동안의 비서실을 평가해보고 첫 번째는 소통 강화 차원에서 소통수석실을 이 비서실장이 직하라는 체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뭐 김현지 비서관, 김남근 대변인 측근 맞습니다. 측근이 대통령을 주요 직위에서 보좌하는 건 맞는데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좀 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2인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인사였던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인사이지 이게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만큼 대통령실의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두 번째, 김현지 비서관은 뭐 저는 국회에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한 것처럼 이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 출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채택 과정에서 논의되면서 김현지를 콕 찍어서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 직무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김현지 개인, 이재명을 오랫동안 보좌했던 김현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마치 김현지 인사청문회 하듯 이 국회를 그렇게 끌고 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장 표명이었던 거지 지금 이렇게 인사가 된 이상 굳이 뭐 김현지를 총무비서관도 아닌 김현지 비서관을 다시 불러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요. 지금 일련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죠.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김현지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김현지 비서관이 정말로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열흘 안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드디어 회전문 인사를 하면서까지 김현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하고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복수 대변인이 인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아 정말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019년 10월 14일이 생각납니다. 그날은 숱한 논란을 극복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 기어이 임명장을 받은 뒤에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본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사퇴를 했는데 그 다음날 뭐가 있었냐면 법무부 국감이 있었죠. 그렇게 장관이 되고 싶어서 그만두지 않고 장관직을 거머쥔 인물에게도 국정감사는 선서라고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잠시 국정감사에 한 번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